오늘은 블렌더로 봄날의 전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클 모드로 할 거고요. 요소들을 간단하게 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철의 위치랑 창문부터 만들고 카메라 위치도 잡아준 다음에 창문 밖 나무와 떨어지는 꽃을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 있던 건 다 지우고 Shift A 메쉬 플레인으로 바닥 먼저 깔아주겠습니다. S키로 좌우로 약간 넓게 만들어 주시고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에서 의자가 놓일 뒤쪽 벽 두 버텍스를 선택 후 EZ로 벽을 세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벽이 될 4개 버텍스 선택 후 P 세퍼레이트로 분리해 줄게요. 왜냐하면 바닥이랑 벽이랑 색깔을 다르게 입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Shift A 큐브를 선택해 의자 위치를 잡아줄게요. S키로 좌우로 길게 늘려주고 크기도 줄여준 다음 벽 쪽에 붙이고 탭 에디트 모드에서 컨트롤 R로 선을 나눠준 다음 뒤쪽 부분에 놓아주고 등받이가 될 부분인데 나눠진 위쪽 점 4개를 선택 후 이 Z로 위로 뽑아줄게요. 다음은 벽에 창문이 될 구멍을 불린 모디파이어로 뚫어주겠습니다. 벽 높이를 좀 키워주고 Shift A 큐브를 생성하고 넘버 패드 1을 눌러서 정면으로 봤을 때 창문 크기가 될 만큼 S키로 크기를 잡아주세요. G키로 벽을 뚫을 수 있게 벽 사이로 큐브를 위치시킨 다음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기 전에 Ctrl A, All 트랜스폼으로 크기 적용 먼저 해주시고 Set Origin to Geometry로 오리진 위치도 정 가운데 위치시킨 다음 벽을 선택한 후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에서 제너레이트 불린을 선택하고 스포이드로 큐브를 찍어줍니다. 이제 큐브 눈을 가려보면 이렇게 창문이 될 공간이 뚫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큐브는 사이즈 수정이 있는 게 아니면 이용할 일이 없으니 이름을 불린 윈도우로 바꾸고 눈도 꺼주고 렌더 카메라 눈도 꺼주겠습니다. 벽이랑 바닥이 좁은 것 같아서 좌우로 좀 더 늘려줄게요. 벽을 선택 후 제너레이트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를 선택한 후 티크니스 값을 올려 두께를 주고 탭 에디트 모드에서 위쪽 2개 버텍스 선택 후 이 Y를 눌러 천장 위치를 잡아줍니다. 좀 찌그러졌는데 옆에 솔리디파이의 이븐 티크니스를 체크해주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다음에 벽쪽 버텍스 2개 선택 후 컨트롤 B를 눌러 당겨서 각을 만들어주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서 각이 두드러지지 않게 면을 충분히 나눠줍니다. 다시 탭을 눌러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오면 얼추 위치가 다 잡혀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은 카메라 위치를 잡을 건데 그 전에 큐브로 캐릭터 위치 먼저 설정할게요. Shift A 메쉬 큐브를 누르고 사이즈를 줄여서 의자 위에 놓아준 다음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에서 제너레이트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눌러서 값은 둘 다 2로 맞춰준 후 둥글게 만들고 의자 위에 놓아주고 Shift 뒤로 복사해서 위쪽으로 뽑아 머리 크기도 대략 잡아볼게요. 이제 카메라를 꺼내 보겠습니다. Shift A 카메라를 누르고 GZY로 카메라를 앞쪽으로 뽑아줄게요. 그리고 옆에 창을 하나 더 만들어서 왼쪽은 카메라 뷰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카메라 뷰로 만들 각도를 잡아본 다음 Ctrl Alt 넘버패드 0을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 위치가 변하면서 카메라 뷰도 활성화되는데요. 카메라 위치를 더 조정하기 전에 설정 몇 개 더 바꿔주고 이어갈게요. 렌더 프로퍼티스에서 렌더 엔진을 사이클로 바꾸고 디바이스는 GPU로 바꾸고 맥스 샘플 값은 저희 컴퓨터 렌더링 속도 문제로 뷰포트 렌더 모드 200으로 낮춰줄게요. 렌더의 노이즈 스레솔드 값도 0.1로 뷰포트와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서 역시 좀 더 렌더링을 빠르게 하기 위해 크기도 가로 세로 1200, 800으로 낮춰줄게요. 그리고 아래쪽 카메라 프로퍼티스에 뷰포트 디스플레이를 펼치고 패스펄트 값을 올려주시면 카메라의 주변부가 까매지면서 카메라 뷰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G키와 R키로 조정하고 또 포컬 랭스 값도 조절해서 창문과 캐릭터가 함께 보일 수 있도록 위치 설정을 맞춰줍니다. 이제 밖에 벚꽃 나무를 만들 건데요. 그 전에 렌더뷰로 빛 먼저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창에서 렌더뷰로 보면 아직 빛이 없어서 검게 나오는데 밑에 에디터 타입 창을 쉐이더 에디터 탭으로 바꾸고 하늘빛을 만들어 볼게요. 쉐이더 에디터에 들어오면 여기 데이터 유형이 지금 오브젝트인데 월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서 Shift A 서치에서 스카이 텍스처 노드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컬러랑 연결해요. 그럼 이렇게 렌더 창이 변하는데 오른쪽 창도 Z 렌더로 렌더 창으로 바꿔서 크게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하늘 조명이 깔렸고요. 추가로 스카이 텍스처 값을 더 조절해 볼 건데 우선 엘리베이션 값을 조정해 각도를 조정을 해서
빛이 창문을 통과해 바닥에도 좀 보일 수 있도록 값을 조정하겠습니다. 저는 한 5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오존값은 10으로 최대치로 조정해 노란빛을 좀 빼주겠습니다. 엘터튜드를 만으로 높이 설정하면 완전히 푸른빛 느낌이 나게 조정이 가능한데 너무 파란 것 같아서 저는 1000m로 설정하겠습니다. 조명은 대충 된 것 같고 이제 오른쪽 작업창을 다시 Z 솔리드 뷰로 보고 이어나갈게요. 메쉬 플레인으로 전철 및 땅을 설치하고 에디트 모드에서 플레인 뒤쪽 2개 버텍스 선택 후 EZ로 하늘색을 깔기 위한 스튜디오 벽을 세워줍니다. 하늘색 벽이 될 4개 버텍스 선택 후 피 세퍼레이트로 분리해주시고 분리된 벽 선택 후 머테리얼 프로퍼티스로 들어가서 New를 누른 다음 베이스 컬러를 하늘색으로 선택해줘요. 전철 안에 의자에도 머테리얼 탭에서 New를 눌러 짙은 파란색을 입혀주고 벽에도 흰색으로 색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벽이랑 전철이 너무 가까워서 빛이 다 사라져 버려서 벽 선택 후 GY로 거리를 벌려주면 다시 빛이 전철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전철 밖에 나무를 심어 볼게요. 나무는 미비맨님의 유튜브 튜토리얼 보고 만들었는데요.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먼저 나뭇잎 덤불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Shift 마우스 우클릭으로 3D 커서를 전철 밖으로 위치시키고 A 메시 선택해서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 탭 에디트 모드에서 Shift D로 복제 후 ESC로 그 자리에 놓아주고 GZ로 조금 간격을 위로 떼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전체 선택 후 Shift D로 복사한 다음 ESC로 그 자리에 두시고 RX 90을 입력해 세워줍니다. 다시 Shift D로 플레인 2장을 함께 복사한 다음 ESC로 그 자리에 놓고 RZ 90을 눌러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 플레인 면에 입그림을 입혀서 사방에서 보이도록 해서 하나의 덤불처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일단 그림을 그려볼 건데 밑에 쉐이더 에디터 창에서 타입을 월드에서 오브젝트로 바꿔주고요. 렌더 미리 보기 아이콘을 눌러서 렌더뷰로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Shift A 서치에서 이미지 텍스처를 검색 후 꺼내줍니다. New를 누르고 이름을 리프 3으로 정하고 컬러 탭을 눌러서 알파 값이 1로 되어 있을 텐데 0으로 낮춰줍니다. New 이미지를 눌러서 파일을 생성해주고 이미지 텍스처 알파를 BSDF 알파에 연결합니다. 아래 오른쪽에 에디터 창을 하나 더 열고 여기서 그려볼 건데요. 에디터 타입을 이미지 에디터로 바꾸고 그림 아이콘을 눌러서 방금 만든 리프 3을 열어주고 모드를 뷰에서 페인트로 변경합니다. 대괄호로 브러쉬 사이즈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잎을 그리면 위쪽 렌더 창에도 그리고 있는 잎이 보여집니다. 칸을 전부 잎으로 채워볼게요. 위에 렌더 창을 잠깐 솔리드로 바꿨다가 렌더로 다시 돌아오면 이미지가 반영된 게 확인됩니다. 이미지 세이버를 눌러서 리프 3으로 저장해 줍니다.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끝났으니 창을 삭제해 볼게요. 창 모서리에 커서를 두고 오른쪽을 클릭한 다음 조인 에리어를 클릭한 후 없어질 부분을 클릭하면 창이 사라집니다. 다음은 잎의 빛이 좀 더 반사가 되게 하는 과정인데요. 머테리얼 프리뷰 아이콘을 누르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덤블을 선택하고 Shift S 커서 투 셀렉트로 3D 커서를 안쪽으로 가지고 오고요. Shift A로 UV 스피어를 생성하고 잎 덤블을 감쌀 정도로 크기를 키워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서 뷰포트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에즈를 바운드로 바꿔주세요. 다음은 잎 덤블을 클릭하고 모디파이어에서 에딧, 노멀 에딧을 생성합니다. 스포일드로 UV 스피어를 찍어주시면 끝나는데요.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렌더뷰에서 노멀 에딧을 꺼보면 잎의 빛이 반사가 안 돼서 어두워진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모디파이어 표시창을 켜고 컨트롤 A 혹은 화살표 클릭 후 어플라이를 눌러서 잎 덤블에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줍니다. 이제 UV 스피어는 필요 없으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무를 세울 건데 그 전에 애드온 하나를 생성해 줘야 해요. 에딧 프리퍼런스 애드온에서 SAP를 검색하면 세플링 트리가 나오는데 이거를 체크한 다음 세 줄 막대기를 누르고 세이브 프리퍼런스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 나무는 무조건 월드 원점에서만 생성이 돼서 잎덤불이랑 위치가 다르면 수습이 안 돼서 저는 일단 잎덤불도 월드 오리진에 놓고 나무에 올려준 다음 다시 뒤로 옮기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걸 클릭하고 이름을 리브 플레인으로 바꿔주고 M 뉴 컬렉션으로 트리 폴더를 만들어서 따로 폴더를 구분해 줄게요. 트리 말고 다른 폴더는 방해되니 눈을 잠깐 꺼주겠습니다. Shift C를 눌러서 커서 먼저 월드 원점에 놓고 잎 덤블 클릭 후 마우스 우클릭 Set Origin to 3D 커서 눌러서 오리진 먼저 보낸 후 다시 마우스 우클릭 Set Origin Geometry to Origin 누르면 잎 덤블도 원점에 위치됩니다.
이제 애드온으로 나무를 생성해 볼게요. Shift A 커브에서 밑쪽에 세플링 트리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무 나오고요. 로드 프리셋을 눌러서 원하는 나무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저는 칼리스테몬을 선택했어요. 다음은 세팅을 지오메트리에서 리브로 바꾸고 섀도우 리브 체크하고 리브 쉐이프를 듀플리 페이스로 바꾸고 리브 오브젝트를 아까 만든 리브 플레인으로 선택해줍니다. 리브 스케일을 올려서 풍성하게 만들어주고요. 리프 디스트랙션은 아무거나 원하는 모양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인버스로 시작하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잎이 살랑거리게 하는 옵션인데 먼저 세팅을 아마추어로 놓고 유즈에 체크하시고 다음은 세팅을 애니메이션으로 놓고 위에 세 개를 전부 체크해 준 다음 스페이스바를 눌러 볼게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바람 세기를 0점으로 낮춰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 이제 패스트 프리뷰는 체크 해제하고 나무 색깔 입히는 작업을 이어가 볼게요. 패스트 프리뷰를 체크하면 나무 기둥이 사라지니까 해제해 주시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전철 폴더 눈을 켜주고 밑에 리브 플레인까지 트리 관련 요소를 전부 선택해서 전철 뒤로 위치해 줄게요. 다음은 리브 플레인을 선택해서 밑에 쉐이더 에디터 탭에서 잎의 컬러를 바꿔볼게요. 베이스 컬러를 분홍색으로 설정하고 아래 코트 웨이트도 1로 높여서 틴트 색을 연분홍으로 해서 코팅 값도 주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이런 식으로 Shift A 라이트 중 에리어를 4개 정도 생성해서 빛을 쬐어드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좀 어두워서 저는 잎을 아예 분홍색 이미지로 만들면 더 환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림판을 이용해 다시 잎을 그리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생성한 빛은 눈을 꺼주시고 그림판을 열어서 리프 3 png 파일을 열어줍니다. 빈 레이어를 하나 더 올려서 브러쉬로 이번엔 분홍색으로 잎을 그려볼게요. 페인트로 색까지 채워준 다음 아래 흰색님 레이어는 눈을 꺼주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핑크 리프 png 파일을 새로 저장해줍니다. 다시 블렌더에서 이미지 텍스처 노드 폴더를 클릭해 방금 만든 핑크 png 파일을 열어주고 Shift A로 트랜스루센트 BSDF와 애드 쉐이더 노드를 꺼내주고 애드 쉐이더 위쪽은 프린스펄드 BSDF에 연결하고 이미지 텍스처 노드의 컬러를 트랜스루센트 BSDF 컬러에 연결 후 트랜스루센트 노드를 애드 쉐이더 아래쪽에 연결하면 나뭇잎이 훨씬 환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꺼졌던 라이트 중 2개만 더 켜주면 벚꽃잎 만들기는 끝났고 이제 나무 기둥도 선택해서 머티리얼 탭에서 짙은 고동색을 선택하면 나무 전체는 끝났어요. 이제 떨어지는 꽃잎을 만들어 볼게요. Z 솔리드 뷰로 다시 돌아와서 작업하겠습니다. 나무를 째는 비데리어 크기가 커서 방해되니 좀 줄여줄게요. 꽃잎이 떨어질 판을 하나 만들 건데 Shift A 메쉬 플레인을 만들고 바람에 날릴 걸 고려해 전철 오른쪽 위로 위치시키고 판을 적당히 키워줍니다. 파티클 프로퍼티스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고 넘버 값은 500, 프레임 스타트는 -200, 엔드 값은 100, 라이프 타임도 100으로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리고 아래 렌더를 펼쳐보면 헤일로로 되어 있는데 밑에 에디터 타입을 타임라인으로 변경하고 1부터 재생을 눌러보면 이런 동그라미가 떨어지는데요. 우리는 꽃잎으로 바꿀 거라 오브젝트로 바꿔주고 이제 꽃잎 하나를 플레인으로 만들어 볼게요. Shift A 메쉬 플레인으로 하나 생성해주고 카메라 뷰에 안 나오게 위쪽으로 위치시킨 다음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XX로 좌우를 조금 늘려주고 탭 에디트 모드에서 컨트롤 R로 가운데를 나눠준 다음 양옆 버텍스를 잡고 S키로 줄여서 좁게 해주고요. 솔리디파이 적용 전 컨트롤 A 얼 트랜스폼 셋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 해주시고 모디파이어에서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값도 각각 3으로 올려주고 솔리디파이로 두께도 좀 만들고 가운데 버텍스를 잡고 GZ로 구부려 주겠습니다. 우클릭 쉐이드 스무스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R로 양옆도 나눠주고 ESC를 눌러 그 자리에 둔 다음 컨트롤 B로 간격을 벌린 후 마우스 휠을 한번 올려줘서 세 줄이 되게 만들고요. 그 가운데 버텍스만 선택한 후 GZ로 아래로 살짝 내려주면 입모양이 완성됩니다. 머티리얼 프로퍼티스에서 분홍색도 입혀주세요. 다시 아까 만든 판을 선택한 후 파티클 렌더에서 오브젝트의 스포이드를 클릭해 방금 만든 꽃잎을 집어주면 떨어지는 오브젝트가 꽃잎으로 바뀌고요. 스케일로 크기를 좀 키워준 다음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여기 위에 로테이션에 체크를 해주고 펼쳐서 랜더마이즈 값을 0.8로 올려줘서 마구잡이로 떨어지는 모양을 잡으면 되고요. 이제 옆에서 바람을 쐬줘서 흩날리게 할 건데 Shift A 포스 필드에서 윈드를 선택하고 G키로 벚꽃잎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해주고 스트렝스 값을 올려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흩날리게 해줄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노이즈 어마운트 값도 조금 올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벚꽃잎 날리는 건 끝났고 다음은 나무를 2그루 정도 복사해서 나무 전체에 애니메이션을 줘서 전철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일단 나무 관련 요소들을 한 폴더에 넣어줄 거라 꽃잎 관련한 요소들은 이름 변경 뒤 M키를 눌러 플라워 폴더에 전부 넣어주고 트리 아마추어랑 나무를 비추는 빛까지 전부 트리 폴더에 넣어주세요. 트리 폴더 눈을 껐다 켜서 나무 요소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지 확인 후 폴더 선택 후 셀렉트 오브젝트를 눌러서 전체 선택 후 Shift D를 눌러서 왼쪽에 심어주고 한 번 더 Shift D로 옆에 하나 더 심어줄게요. 이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찍어볼 건데 오른쪽 트리 폴더 셀렉트 오브젝트로 세 그루 전체 선택 후 밑에 타임라인 키잉을 선택한 다음 액션 키잉 세트를 로케이션으로 선택해 줄게요. 이유들은 나무들이 크기나 회전값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동 방향에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창에서 마우스를 두고 우클릭해서 인서트 키프레임으로 현재 위치를 찍어주고요. 밑에 타임라인 바를 60프레임쯤에 두고 나무를 GX로 오른쪽으로 위치시킨 후 우클릭 인서트 키프레임으로 현재 위치에도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렌더뷰에서 재생하면 느리니까 솔리드 뷰로 바꾸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카메라 뷰만 보면 전철이 움직이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꽃잎이 뭉탱이로 멈췄다 떨어지는 오류는 여기 프레임 스타트 값을 다르게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나무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은 걸 고쳐볼 건데요. 에디터 타입을 타임라인에서 그래프 에디터로 바꾸고 나무 폴더에 셀렉트 오브젝트를 눌러서 나무들을 선택해보면 애니메이션 그래프가 이렇게 가속도가 붙여지게끔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직선으로 바꾸면 됩니다. 방법은 키를 누르고 인터폴레이션 모드에서 리니어를 선택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직선으로 바뀌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것 없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전철한 요소들을 다듬어 볼게요. 아래쪽 그래프 에디터는 다시 타임라인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창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눈을 꺼놨던 블링 큐브 눈을 켜볼게요. 솔리드 뷰로 바꾸고 먼저 컨트롤 A, 셋 오리진,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 먼저 해주시고 여기 각을 둥글게 바꾸려고 합니다. 탭 에디트 모드에서 엣지 선택 모드에서 4개의 엣지 선택 후 컨트롤 B 눌러서 각을 깎아준 다음 휠을 위로 올려서 나눠진 면 개수를 적당히 늘려줍니다. 그리고 블린 큐브 눈을 다시 꺼보면 이렇게 둥글게 창문이 뚫려요. 모디파이어 탭에서 블린을 컨트롤 A를 누르시거나 여기 어플라이를 누르면 블린 모디파이어가 없어도 벽이 뚫린 채로 유지됩니다. 이제 블린 큐브는 창문 틀로 이용할 거예요. S, Y로 벽보다 약간 튀어나온 틀을 만들어줍니다. 이름을 이제 윈도우 프레임으로 바꿔줄게요. 에디트 탭에서 면 선택 모드에서 앞면과 뒷면을 동시 선택 후 I키를 눌러서 안쪽으로 줄여준 뒤 X, 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뚫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에가 면이 비는데 엣지 선택 모드에서 Shift를 눌러 앞면과 뒷면 엣지를 이렇게 선택하고 우클릭 루프 툴 브릿지를 선택하면 이렇게 빈 면도 메꿔집니다. Shift D를 눌러 복제해서 크기를 줄여 안쪽으로 배치하면 조금 더 창문 같은 느낌이 나요. 머티리얼 탭에서 창문 틀에도 각각 색을 입혀주겠습니다. 전철 왼쪽을 좀 더 늘려서 문도 만들어 볼게요. 탭 에디트 모드에서 왼쪽 엣지만 잡고 GX로 늘려봅니다. 그리고 Shift A 큐브를 선택해 문 크기가 될 만큼 S키로 조절해 볼게요. 문을 먼저 뚫어야 하니까 전철 벽을 덮을 수 있게 위치해 주고요. 컨트롤 B를 하기 전에 컨트롤 A 얼 트랜스폼 셋 오리진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탭 에디트 모드에서 창문처럼 4개 엣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B로 각을 깎아주고 마우스 휠 위로 올려서 면 여러 개로 나눠주세요. 모디파이어에서 제너레이트 불린을 생성하고 스포이드로 큐브를 찍으면 이렇게 문도 뚫립니다. 불린도 어플라이에서 완전히 뚫린 채로 만들고요. 이제 이 큐브는 문으로 사용할 겁니다. S키로 Y축으로 납작하게 해서 이번엔 전철 안으로 살짝 들어가게끔 해줄게요. 그리고 머티리얼 탭에서 New를 눌러 문에도 색깔을 입혀줍니다. 이제 문의 창문을 만들 거예요. 하나만 만들어서 미러 모디파이어로 복제할게요. 문 큐브를 복제해서 S키로 창문 크기로 만든 뒤 위쪽에 적당히 위치시켜 주고요.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에서 제너레이트 미러를 켜고 스포이드로 문을 찍어주면 이렇게 창문 2개가 만들어집니다. 불린으로 먼저 뚫어야 하니 SY로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주고요. 모디파이어에서 불린을 생성하고 스포이드로 창문 큐브를 찍으면 이렇게 창문도 뚫립니다. 불린 모디파이어로 어플라이를 눌러서 적용시키고요. 이제 이 큐브는 창문 틀이 될 거예요. 머티리얼에서 색을 먼저 바꿔볼게요. 문을 복사해서 만든 큐브라 이렇게 색이 같이 변화하는데 컨트롤 Z로 취소하고 여기 이 숫자를 눌러주면 복사한 큐브끼리 머티리얼을 공유한 게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색을 바꿔볼게요. 다음은 SY로 두께를 다시 얇게 해서 창문 틀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탭 에디트 모드에서 면 선택 모드에서 창문의 앞면과 뒷면을 선택한 후 I키를 눌러 면을 안쪽으로 뽑고 X 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뚫리고요. 엣지 선택 모드로 여기 앞면과 뒷면 엣지를 선택하고 루프툴 브릿지를 선택하면 면도 메꿔집니다. SY로 두께도 조정해 볼게요. 큐브를 새로 생성해서 이렇게 문 틀도 만들어주고 손잡이도 만들어주면 좀 더 문처럼 보이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의자랑 손잡이 기둥들을 만들어 볼게요. 의자를 선택하고 컨트롤 A 얼 트랜스폼 셋 오리진 지오메트리 해주신 후 탭 에디트 모드에서 곡선을 줘야 할 엣지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B로 각을 주고 컨트롤 V를 위로 올려서 면을 충분히 나눠주고요. 의자 밑에 쇠 부분 만들려고 하는데 Z 솔리드 뷰로 작업하기 편하게 바꿔주시고 Alt Z로 아랫부분 전체 선택 후 위로 올려주세요. Shift D로 아랫면 복제 후 ESC로 그 자리에 놓고 P 세퍼레이트 해주신 다음 오브젝트 모드에서 복사한 아랫면 선택 후 다시 에디트 모드에서 아랫면을 G키로 늘려서 의자 아래 쇠 부분을 만듭니다. 아래 쇠 부분은 이렇게 나눠질 필요가 없어서 버텍스 4개를 모두 삭제한 후 끊긴 위쪽을 버텍스 끼를 선택 후 컨트롤 J로 다시 연결해 줍니다. 베벨 모디파이어로 둥글게 만들어 줄 건데 그 전에 컨트롤 A 얼 트랜스폼 셋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 꼭 해주시고요.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에서 베벨을 꺼내고 클램프 오버랩 해제 후 어마운트 값 조절한 후 세그먼트 값을 5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넘버 패드 3을 눌러서 의자의 벽을 딱 붙여주세요. 이제 머티리얼 모드에서 색을 바꿔줄게요. 여기 숫자를 클릭해서 위쪽 부분이랑 색이 동기화되는 걸 끊어주시고요. 아랫부분은 연한 회색의 메탈릭 값도 높여서 쇠 느낌을 주겠습니다. 메쉬 큐브로 의자 옆에 칸막이 같은 것도 세워주고 미러 모디파이어로 좌우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둥은 Shift A, 메쉬 서클을 꺼내서 여기 위에서 에디트 모드에서 2키로 천장 부분까지 뽑아줄게요. 끝에는 F를 눌러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위에 선반을 만들 건데 큐브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베벨 모디파이어로 둥근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기둥이랑 선반 큐브 모두 미러 모디파이어로 양쪽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 뷰로 보고 기둥이랑 선반에도 색을 입힐게요. 뒤쪽 전철 벽이랑 의자가 흰색이라 잘 안 보여서 둘 다 분홍빛 나게 색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둥을 Shift D로 복사해서 선반을 마저 만들어 볼게요. 미러 모디파이어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RX90으로 기울여준 뒤 선반 사이에 배치하고요.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추가해서 팩터 X는 0, Y에서 간격을 주고 개수를 늘리면 이렇게 선반도 채워집니다. 다음은 손잡이를 만들 건데 손잡이 만들기 전 손잡이가 매달릴 봉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플레인으로 만들어서 위치를 잡아준 후 위쪽 엣지를 선택하고 X 엣지로 삭제한 후 크기 조절 다시 해주시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어플라이 얼 트랜스폼 해준 뒤 구부릴 버텍스 2개만 잡고 Shift 컨트롤 B 하면 이렇게 구부려지고요. 우클릭해서 컨버트 투 커브 해준 다음 지오메트리 뎁스 값을 좀 올려주면 봉처럼 됩니다. 이제 여기 매달릴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Shift A 서클로 손잡이 위치를 잡아줍니다. 커브로 만들기 전에 얼 트랜스폼으로 어플라이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클릭 컨버트 투 커브 누르시고 커브 프로퍼티스 탭에 뎁스 값 올려주면 손잡이 완성되고요. 이 위에 손잡이 줄을 메쉬로 만들 건데 그 전에 Shift S 커서 투 셀렉트 하고 Shift A 메쉬 플레인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절해 봉에 붙여주세요. 머티리얼 프로퍼티스에서 손잡이에도 색을 입힙니다. 수정이 끝난 손잡이는 이제 컨버트 투 메쉬로 바꾸고 쉐이드 스무스에서 맨질하게 바꿔줄게요. 이제 손잡이가 흔들거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 그 전에 이 손잡이랑 줄이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해요. 두 개를 선택 후 컨트롤 J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Shift D로 4개 정도 복사할게요. 어레이를 안 쓰는 이유는 각각 키프레임을 따로 주려 하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간격을 두고 위치를 잡아주고 키프레임을 넣기 전 회전 중심축을 손잡이 줄 끝에 놓을 건데 에디트 모드에서 줄끝 두 버텍스 선택 후 Shift S 커서 투 셀렉트 한 다음 우클릭 오리진 투 3D 커서 해주면 됩니다. 밑에 타임라인에서 키잉을 이번엔 로케이션이 아니라 회전값만 줄 거니까 로테이션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프레임 바가 1인 상태에서 우클릭 인서트 키프레임 해주시고 바를 10으로 옮겨서 R로 회전을 좀 준 뒤 다시 인서트 키프레임 바를 다시 30으로 옮겨서 회전한 후 인서트 키프레임 다음엔 40엔 1의 위치랑 똑같아야 반복이 되니 1의 키프레임을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재생해보면 잘 움직일 거예요.
두 번째 손잡이도 위쪽에 3D 커서 옮기고 오리진도 옮겨서 회전 중심축 설정해 준 뒤 정 위치에서 인서트 키프레임 해주시고 프레임바 10에서 이번엔 반대로 회전해 준 뒤 인서트 키프레임 마찬가지로 30, 40도 키프레임 찍어줍니다. 세 번째 손잡이도 중심축 설정해 주시고요. 이거는 1번 손잡이 키프레임을 그대로 복사할 건데 키프레임을 하나도 안 찍은 상태에서는 붙여넣기가 이렇게 안 되니까요. 1프레임에 키프레임을 하나 임의로 찍어주고 다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잘 됩니다. 4번 손잡이도 2번 손잡이 키프레임을 복붙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위에 꽃판이 또 말썽인데 프레임 스타트를 이렇게 바꿨다가 다시 돌려놓고 바를 1로 보내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애니메이션 만들 부분은 이제 다 잘 들어갔고요. 그런데 나무를 지금 60프레임까지 움직이게 해서 손잡이가 40프레임에서 끊기니까 손잡이는 계속 반복되게 움직이게 해줘야 하는데 방법은 손잡이 전체 선택 후 밑에 타임라인 에디터를 그래프 에디터로 바꾸고 A를 눌러 키프레임 전체 선택 후 채널의 엑스트라폴레이션 모드에 들어가 메이크 사이클 클릭하면 40프레임 넘어서도 계속 반복해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자에 앉은 고양이를 모델링하면 끝나는데요. 이건 아트바이 슈라즈님 유튜브를 보고 만들었고요. 링크를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모델링은 저도 아직 잘 못해서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 이 부분은 빨리 감기로 넘어갈게요. 슈라즈님 거 보고 만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링을 하고 색깔도 입히면 이렇게 완성돼요. 여기 문 옆에 손잡이도 천장에 손잡이 본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고 문 위에 판은 큐브로 만들어준 다음 안쪽 면에 머티리얼을 따로 생성해서 어사인한 후 쉐이더 에디터에서 다운받은 노선도를 이미지 텍스처로 불러와 컬러에 연결해주고 UV 에디팅 탭으로 들어와서 U키, UV 언랩 해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칸안에 꽉 찰 수 있도록 R키와 S키로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F11을 눌러서 최종 렌더링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색감만 좀 더 조정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렌더 프로퍼티스 밑에 컬러 매니지먼트 탭을 펼치면 뷰 트랜스폼이 있는데 이걸 AGX에서 필름믹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색이 좀 더 진해지고요. 이건 취향이니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컴포지팅 탭에서 빛을 좀 더 강조할 건데 유즈 노드 체크하시고 Shift A 뷰어 연결해서 뒤쪽에 미리 보기 화면을 보이게 하고요. Shift A 글레어 노드 추가하고 각각 뷰어와 컴포지팅 노드에 연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모양이 스트릭스로 되어 있어서 이런데 이걸 포고 글로우로 바꿔주면 빛도 은은하게 퍼져 보이게 설정됩니다. 이제 다 끝났고 파일 내보내기를 하면 되는데요. 제가 미리 해봤더니 이렇게 나무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나무 관련 요소들만 전체 선택한 다음에 60까지 있었던 키프레임을 G키로 옮겨 100에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프로퍼티스의 프레임 레인지도 100으로 올려주세요. 그럼 좀 더 느리게 나무가 움직여요. 이제 아웃풋 프로퍼티스 탭에 png 파일을 뽑을 폴더를 여기에 설정해 준 뒤 위에 렌더 애니메이션 클릭하면 이렇게 폴더에 한 장씩 png 파일이 뽑힙니다. 100장까지 다 렌더링 되면 블렌더 파일, 뉴, 비디오 에디팅 켜주고 오른쪽에 포맷 사이즈를 1200, 800으로 맞춘 후 Add 이미지 시퀀스 클릭, png 폴더에 들어가 A 클릭해서 전체 선택 후 Add 이미지 스트림 누르면 여기 추출되고요. 아웃풋에서 mp4 파일 저장할 폴더 선택 후 렌더 애니메이션 누르면 이렇게 지정할 폴더에 mp4 파일이 저장됩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고요. 블렌더 파일 완성본을 블로그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과정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